찍이도 하면 끝나요. 도형의 이동이고.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결국엔 점도 했고 평균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도 했고 원방에서 원했고 그렇죠? 이게 그걸 다 합쳐서 오늘 다 하는 겁니다. 하고 2차 함수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었지? 걔까지 끌고 와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좌표 평행에서 표현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다시 하는 날인데 일단 평행이동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거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 처음에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점의 평행이동. 자, 이런 거지. 어떠한 점이 있대. P라는 x, y야. 얘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점 P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걸 보니까 책에 예시로 그때 점을 이제 결과를 p 다시로 얘기를 하지. 이 평행 이동한 결과를 x축 방향이면 어딜까 얘들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x축 방향, y축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x축 방향은 결국엔 오른쪽이에요. 여기로 간다는 거. y축 방향이면 위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다라는 건 이렇게 a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다는 건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b만큼. 그래서 여기가 p 다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거기 책에 그렇게 해서 그림이 되어 있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하니까 화살표가 1로 되어 있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한 번에 고려를 한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저점이 결과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평행 이동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되게 쉽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예시를 좀 들어보면 P가 1,2였는데 x축 방향으로 뭐랄까 뭐 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였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2가 있었어. 여기 P가 1,2야.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면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2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일로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즉 플러스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 방향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로 그 반대 방향을 표시해 준다는 거야.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오케이? 그러면 매번 그려서 풀지 않고 어떻게 풀면 돼?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더하면 되지. 1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고 2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한테 이동하라고 한 만큼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물인 점이 나와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쉬워요. 근데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이 살짝 까다로운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다고 해봅시다. y는 x가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갔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갈까? 일단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야 되니까 이 i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1만큼 밀렸겠죠. 그쵸? 이동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니까 위로도 올라갔겠지. 그치? 그러면 좀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y는 x는 0,0이라는 점을 지날 텐데 이 점을 한번 이렇게 이동시켜 볼까? 그럼 가만히 있던 0,0이 1,1이 되지 않았겠어? 이렇게 그지 않아요? 그죠? 아 이러면 근데 너네가 구분이 안 되겠구나. 그냥 x축 방향으로만 1만큼 움직일게요.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 예시 쉽게 들려서 이렇게 들어봐. 자 x축 방향으로만 1만큼 이동해 봅시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밀렸을 테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나요? 그죠? 그리고 0,0은 1,0이 됐겠죠. x절편이 1,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0,0에서. 그럼 이건 식이 뭐예요? 이건 식이 뭐죠? y는 x 빼기 1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y는 x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어.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하나 밀렸잖아. 그럼 x절편이 0이었다가 1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y는 x 빼기 1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세우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그니까 저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야 하면 원래 시작 지점에다가 그냥 더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더니 가만히 있던 x가 x-1로 바뀌었지. 그렇지? 그럼 이 말은 도형의 평행이동의 세계에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반대. 실제로 그렇잖아. 얘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x 대신에 x-1을 쓰게 됩니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똑같은 상황이야. 이번에 x축 방향으로 1 말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볼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식이 y는 x 더하기 1이겠네요. x 더하기. 그죠? 이렇게 위로 하나 올라가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간 게 y는 x 더하기 1인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y 대신에 y 빼기 1을 쓰고 여전히 x는 그대로. 그러니까 y가 y 빼기 1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y는 x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도형의 이동 세계에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을 간다. x 빼기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을 간다. 그럼 y 빼기 1 쓰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도형의 평행 이동은 결국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거기 보면 바로 이번에 그렇게 써있죠.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쓰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둘의 기호 차이 알겠어요? 둘의 기호가 차이가 나. 거기 유념할 것에 써 있어요. 유념할 것 밑에. 자, 한번 싹 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점의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으로 살리는데 진짜 그냥 그만큼 가면 돼요. 점은 진짜 그냥 그만큼 가면 돼. 그래서 그냥 진짜 더 한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간다고 하면 시작 지점에다가 이 숫자들을 각각 진짜 더해주면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 f하고 땡땡하고 x, y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점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형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난 도형들을 한번 떠올려봐. 여태까지 만난 도형들. 이쪽 단원에서 도형이라 부르는 건 이제 직선, 그 다음에 곡선인데 곡선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 요런 아이들을 대표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표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도형이라 치면 얘네들은 다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었니? 직선은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1차 함수. 곡선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 세개로 끌고 오면 다 이렇게 썼잖아. 는 y. 원도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치? 얘네가 다 x랑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겼죠. 그쵸?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의 x, y라는 게 x값과 y값의 관계를 다 이어서 도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는 0이다. 얘네도 다 는 0으로 바꿀 수 있잖아. 빼기 넘기면 는 0, 는 0, 는 0.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도형이고 저 표현을 보면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더라. 부호가 반대로. 알겠죠? 한번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천천히. 한번 131번 문제 풀어보시죠. 131번. 13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A가 A-로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3이 3으로 변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6만큼 간 거야. 즉 여기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갔다. Y축 방향은 알 수가 없지. A에서 4로 간 거니까 정확하게 몇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건너뛰어. B에서 그러면 X좌표를 봤더니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Y좌표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그럼 이건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그러니까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는 평행이동은 똑같아. 같은 평행이동을 한 거야. 같은 평행이동. 그러면 얘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X축으로 플러스 6, Y축으로 플러스 4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A가 4만큼 평행이동해서 4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A는 0이어야 되고 요 B가 6만큼 평행이동해서 5가 됐으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래? 점 A, B가 라고 하니까 점 0, 마이너스 5가 점 0, 마이너스 5가 어떻게 움직이니? 하니까 X축으로 6만큼 가면 6 Y축으로 4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 6, 마이너스 1이 정답. 괜찮아요? 찾을 수 있겠어? 찾을 수 있겠어요?
이해됐어? 다시 A가 A 다시로 가는데 X 좌표만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비교해서 X축으로 플러스 6. B 보니까 Y 좌표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Y 좌표 비교해서 Y축으로 플러스 4. 그러면 이거는 A도 B도 다 같은 평행이동을 한 거라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A는 0에서 4만큼 가야 4가 됐을 거고 B는 마이너스 5에서 6만큼 갔으니까 1이 됐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0, B가 마이너스 5. 얘네도 이 평행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6, 마이너스 1. 자, 이게 점이에요. 이게 점이고 그러면 한번 133번 비교해 봅시다. 도형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까진 점의 평행 이동이었어요. 이건 점입니다. 점. 우리 도형 해봅시다. 도형. 어떠한 직선이 있대. 얘들아, 어떠한 직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직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도형으로 인식해야 돼요. 점 빼곤 다 도형입니다. 점 빼고는 다 도형. 그러면 직선 이걸 보고 이거 도형이다.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 해봐야겠다 하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니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로 약속을 했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x 대신에 x 빼기 2를 써야 되고요, y 대신에 y 빼기 a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식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식의 x 자리에다가 x 빼기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 빼기 a를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의 이동. 그래서 정리하면 x 빼기 2 더하기 2에 y 빼기 a 빼기 3은 0 이렇게 쓰게 되고, 정리하면 x 더하기 2y 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 빼기 5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뭐랑 똑같대?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x 더하기 2y 빼기 7? x 더하기 2y 빼기 7이랑 똑같대. 그럼 따라서 a가 그냥 1이네요. 여기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1이다 해서 y축 방향으로 a만큼은 사실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던 거고, 그래서 0,3은 어떻게 평행이동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냈어. 도형이 이렇게 움직였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였대. 그럼 이거대로 점이 이동한대. 점이. 그러면 점이 0,3이라는 게 x축으로 2만큼 가면 2가 될 거고 y축으로 1만큼 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원이 겁나 어려운 걸 줘버려. 저는 좀 어려운 걸 줬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135번입니다. 135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좀 어렵긴 한데 어제 한 원도 복습할 겸 같이 좀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도형의 평행이동의 세계에선 각 도형별 특징을 좀 잘 살려야 돼요. 원의 평행이동에서 원의 특징을 좀 잘 살려야 되는데, 원을 평행이동을 해.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바뀌죠. 그죠? 얘는 바뀌어요. 변화가 있어요. 얘가 이동합니다. 근데 반지름은 바뀌나요? 원이 막 그냥 움직여. 반지름은 안 바뀌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형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주어진 도형에서 바뀌는 건 뭐고 바뀌지 않는 게 뭔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우리 습관처럼 이런 식 보면 이렇게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랑 2x 짝지어서 식 만들고, y제곱이랑 4y 짝지어서 식 만들고, 얘 넘어가고 이거 만드는데 5 더 썼으니까 여기도 5 더해서 9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 얘가 핵심은 뭐야? 이 문제 핵심은 원래 이렇게 생겼던 원인데,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행이동을 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핵심은 이거야.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네가 이동해서 딱 위치에 있어야 되는 중심의 좌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총 4개가 있을 수 있죠.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각의 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찾겠어? 이 원이 여기 쓰려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원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원이 여기에 있으려면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하면 될까를 여러분들이 찾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야. 도형인데 그럼 이 도형을 여기로 움직이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지? 막 이제 도형은 막 내가 오늘 부호가 반대라고 하고 막 헷갈리잖아. 그냥 기준점을 잡아요. 얘들아, 기준점. 뭘 비교할 거야? 여러분들은 식을 비교하진 않겠지. 너무 힘들잖아. 누가 속삭였는데 중심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3,3으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5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도형은 도형인데 어차피 도형의 위치는 중심의 좌표에 의해 결정되니까 점으로 대체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도형의 평행이동을 그냥 중심과 중심 간의 점과 점 사이의 평행이동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그대로 살죠. 그러면 여기 쓰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는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각각의 평행이동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각각 A, B입니다. 이 각각이 다 A, B야. 얘네가 A고 얘네가 다 B입니다. 각각이 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B 빼기 A 값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고요. 여긴 7이고요. B 빼기 A 값이. 여기선 B 빼기 A니까 1이고요. 여기선 마이너스 5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5 더하면 2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얘긴데 같이 개념 정리하면서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의 평행이동의 핵심은 뭐라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중심은 변하니까 우리가 중심의 좌표만 가지고 평행이동을 자꾸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또 137번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직선과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직선에 대해서도 좀 더 정리할 성질들이 있었는데 잘 됐네. 이게 나오는구나. (137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포물선의 평행이동도 여러분들 아까 원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처럼. 아까 원에서도 원의 식이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 그쵸? 포물선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차함수도 뭘까요? 이차함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꼭지점이죠. 이차함수에선 꼭지점이 원에선 중심과 반지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차함수에도 여러분들 뭘 집중하냐면 꼭지점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x제곱의 개수는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랑 꼭지점으로 하면 됩니다. 평행이동만으로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지점은 변하죠. 우리 해볼까요? 가만히 있던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식이 바뀌었대. 그러면 x자리 x 대신에 이거 그냥 도형의 이동 정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 이게 나왔다라고 풀어야 되잖아.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봐? 꼭지점을 찾아봐.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봐. 마이너스 4, 16, 16, 6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러면 요 이차함수가 꼭지점이 여기였는데 이 꼭지점으로 하던 이차함수가 여기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여기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또 점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부호 그대로 살려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x축으로도 마이너스 5, y축으로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선 L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또 도형이지. 방금은 도형에서 점을 끄집어내서 점과 점으로 비교를 한 거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직선을 가지고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얘는 도형입니다. 도형. 그러면 도형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다를 가지고 x자리에 뭘 대입한다? x 더하기 5를 대입하시고 얘도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간다? y자리에 y 더하기 5를 대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쓰시고 이렇게 y 대신에 y 더하기 5를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 빼기 2y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긴 한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었어? 내가 아침 특강에서 설명 안 했을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나는 개념반에서도 이건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내 반은. 호성쌤은 설명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자, 상황이 이런 겁니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을 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L 다시를 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어차피 이런 겁니다. 여기 L 다시 위에 아니면 L 위에 자, 어떤 거든 상관없어. L이라고 해볼게. L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점을 딱 찍었어. 그럼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해봐. 우리 배웠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 그치? 그 의미가 뭐였어? 항상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 수직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L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었어. 걔랑 L 다시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 이 거리는 그냥 L과 L 다시 사이 거리랑 똑같지 않다. 그치 않아? 그치? 이 발상이야.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한 직선에 아무 점이나 찍어서 거리를 구하면 그냥 항상 평행하니까 거리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한 점을 가지고 이 직선과 거리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제일 쉬운 점을 뽑는 거예요. 얘에서 계산이 제일 쉽다라는 건 x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계산이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절편을 찾는 거예요. 절편. 그러면 이왕 찾는 거 x절편을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1,0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 한 점을 나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마이너스 1,0이랑 이 L 다시 사이의 거리를 구할래 라고 문제가 바뀌어서 얘랑 이 여러분들이 구한 L 다시랑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고 답을 내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의 합 그 다음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5에 대한 절대값 하면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최종적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조금 이게 됐나?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139번은 쉽다.
139번은 무슨 도형이죠? 얘들아? 139번은 딱 생긴 게 원이죠, 원. 그러면 요번엔 여러분들이 주어진 원을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걸 고르는 거면 뭘 비교할 거야? 얘들아? 뭘 비교하는 거니?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또. 원은 항상 뭐랑 뭘 가지고 고민한다.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평행 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진다라는 의미는 둘이 반지름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이 겹쳐질 때는 반지름이 똑같아야 겹쳐지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원을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걸 고르라는 거는 반지름이 똑같은 원 찾아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석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지름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똑같은 걸 찾아보자. 그러니까 139번에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반지름 찾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의 식에서 반지름 더 찾아서 그냥 반지름 똑같은 게 정답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더 2y 빼기 2는 0. 여기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그쵸? 그럼 이거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네, 문제에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쳐질 수 있는 거 찾아봐 라고 하니까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 찾으셔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은 딱 봐도 안 돼. 왜? 반지름이 루트 2잖아. 니은은 돼. 반지름이 2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돼. 디귿도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리을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반지름 똑같은 거 찾기. 반지름 똑같은 거 찾기.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대칭이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